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한국으로 탈북한 북한 친구의 사연입니다. 저에게 보내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민 연이라고 합니다. 남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저는 여군으로 입대를 하였습니다. 집안이 빵빵했다면 하지 않았겠지만요. 하지만 저는 집안도 그저 그랬죠. 그래서 저는 만기 전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기 전역 후에도 저는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집에서는 여군을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를 몰래 북한으로 유통시키는 일을 하였어요. 직접적인 신고만 없다면 걸릴 일은 없습니다. 서로 눈 감아주는 겁니다.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저녁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당시 잘 나가는 한국 드라마를 중국에서 유스비에 담고 몰래 가져와 팔고는 했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결국 보이부에서 기습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는 끌려가 다시 세상 빛을 못 보게 될 처지에 처한 것이죠. 저는 그동안 불법 유통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다 끌어다 보이부를 입막음했고 그 길로 바로 탈북을 했습니다. 한국보다 오히려 북한이 더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중국을 자주 왕래했던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탈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건너 들어보니 고향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제가 한국 드라마를 유통시키다 벌로 죽은 줄 알더군요. 북한이 이렇게 무서운 나라입니다. 한국의 그 어떤 것도 소비하면 가차없이 죽여버린다고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처음에는 한국을 가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중국에서 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붙여줄 생각이었거든요. 중국에서 저는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 서러움도 많았습니다. 일이 너무 고되었습니다. 사장님께 일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면 그럼 다시 북한으로 가든가 너 어차피 못 가잖아라며 저를 조롱하고는 했죠. 중국에서 제 하루 일과는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그날 장사할 재료 손질을 시작하였습니다. 재료 손질이 끝나면 끝없는 설거지와 손님 맞이하지만 버틸만 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낫겠지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요, 아침 점심은 괜찮았습니다. 저녁엔 술이 들어가니 웬 늙은 중국 할아버지가 음흉하게 제 엉덩이에 손을 대거나 자신과 결혼을 하자는 둥 참지 못할 성희롱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분노와 수치심을 참지 못하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짧은 중국어로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니 그 중국 노인이 저의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당장 중국 공항에 절 신고하여 북한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하셨지요. 가게 사장님께서 당장 사과라고 저를 재촉하셨고 저는 죽기 싫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며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해도 분이 안 풀렸는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북송당할까봐 덜덜 떨며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빌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저는 무릎이 닳도록 빌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너무나 불안정했으니까요. 언제든지 북한으로 다시 북송될 수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저는 그 이후로 돈을 아득바득 모아서 한국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동안 어찌나 마음을 졸였는 저는 한국에 도착 후 빠르게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탈북 후 저는 이것저것 일을 하며 한국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공장에 취업을 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요. 사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 조금 놀랐습니다. 그 공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다양한 곳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인이 한국에 돈 벌러 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저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텃세가 어느 곳에서나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거기서 조금 오래 있던 중국인 언니가 저를 무시하거나 툭툭 어깨를 치고 가고는 했죠. 그리고 점점 저는 무리해서 소외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날은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 중국인 언니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언니 한국에 돈 벌러 왔으면 돈이나 버세요. 언니 불법 체류자 아닌가요? 자꾸 그러면 신고해버리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그 언니가 저에게 따로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무리 중에서 너만 한국인인 게 조금 질투났어. 맞습니다. 그 무리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에 몰래 돈 벌러 왔거나 한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조금 당당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당당히 어깨를 피고 다닐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어느덧 탈북 후 45년쯤 지나자 저는 좋은 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이었다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남자였죠. 신혼여행을 가려니 여권이라는 것이 필요하더군요. 제가 북한에 계속 살았다면 여권이라는 것도 몰랐겠지요. 여권을 만든다는 생각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더군요. 그 여권 하나가 없어서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모질게 맞았다는 생각에 눈물도 조금 나더라고요. 여권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날 여권을 몇 번이나 꺼내보았는지 몰라요. 초록색의 여권을 받고 저는 남편과 바로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베트남에서 남편과 각종 먹거리들을 즐기고 구경을 하고 뜨거운 밤도 보내고 귀국하려던 찰나였어요. 베트남 공안이 저와 남편을 잡아 부르더라고요. 저는 등에서 식은 땀이 줄줄 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 탈북자인 걸 알아봤나 싶었지요. 저는 이제 여기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살기까지 한 저를 북한에서 살려둘까요? 선전용으로 쓰다가 죽여버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남편은요. 베트남 공안이 저와 제 친구들에게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권을 보여주면 끝장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을 덜덜 떨면서 제가 초록색의 한국 여권을 내밀자 베트남 사람이 그냥 가라더군요.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그냥 여권 보여달라는 거 아냐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이제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조그만 여권에도 국가의 권력이 작용하더군요. 여권에는 이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와 보호를 베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고 나서야 아내가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지요. 한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온 뒤 찾아보니 북한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무비자 방문 국가가 42개국인데 거의 전 세계 꼴찌 수준이더군요. 그에 반해 한국은 189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보다야 잘 사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대체 휴전 이후 몇십 년 동안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한 건지, 왜 북한은 아직도 그 모양인지, 그리고 저는 이 대한민국으로 와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 뒤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저를 받아준 한국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연희님의 앞으로의 한국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돌아온 백두산 TV였습니다.